보내주신 은혜 넘치는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잘 계세요?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멋진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네, 국민검사 잘 드는 칼 이런 별명을 갖고 있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임을 찾아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피아를 향해서 안대희의 칼이 꺼내졌더라면, 자, 많은 분들 우군을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하나씩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 위원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안대희가 떠난 것,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청렴 강직한 재직 생활로 명망이 높았던 안대희 후보자가 전관예우라고 하는 네. 예기치 않은 복병에 걸려서 낙마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공직자에 대해서 현직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공직에 다시 발을 디딜 사람은 그 민간인에 나가 있을 때에도 항상 그 특혜적인 또 과도한 사적 이익 추구하는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공직자들이 또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 새겨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어제 그 안대희 전 후보자 참 뒷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착잡했는데요. 첫 번째는 안대희 하면 국민검사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10년 전만 해도 일반 시민들이 이걸 마시고 정말 더 힘을 내서 수사를 해달라. 네. 예, 보약까지 전달을 했는데요. 이런 국민검사가 어떤 그 오명을 안고 네. 떠나는 뒷모습 네. 참 착잡하기도 하고 바라보는 것도 슬프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존경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원로도 없고요. 네. 그런데 정말 이번 그 안대희 전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서 더 어떤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존경할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네. 이런 인식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네. 미국의 아주 덕망 높은 네. 지도자 중에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죠. 그랬죠. 그분하고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지도자의 그 덕목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한마디 하시더군요. 권위로운 겸손함이다. 권위로운 겸손함이다.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 네. 인간이니까. 하지만 실수를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네. 겸손함으로 어떤 그 무릎 꿇는 자세를 보이면 네. 선한 국민들은 이해해 주기도 한다. 네. 그런 모습을 이번에 우리 지명자께서 보여주셨더라면 우리 착하고 선한 국민들이 네. 좀 이해를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랬다면 그 칼도 뽑아들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로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후 5시에 나온 갑작스러운 사퇴 회견이었는데요. 1시 50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퇴는 무슨 사퇴 그랬었거든요. 과연 어느 시점에 그랬는지 어제 오후 안대희 후보자가 탔던 승용차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자동차 2대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네, 안대희 성동 별관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경 모습이고요. 네. 그랬던 후보자가 자, 이제 퇴근할 때는 에쿠스 차량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입니다. 네. 이거는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저 에쿠스 차량을 대기시켰다는 것은 퇴근을 관용차로 하지 않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직 사퇴를 네. 적어도 오후 3시 정도에는 네. 결심을 하고 돌아갈 차량을 준비시켰다. 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오후 3시에 개인 차량이 창성동 별관으로 왔고 결국 그 뜻은 이미 퇴근을 관용차로 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섰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모습이고요.
오후 3시에 도착한 이 차를 타고 뒷모습을 남긴 채 떠나는 안대희 후보자의 모습, 이 승용차에 타고 있죠. 오후 3시쯤이 결국 결심했던 시점으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물러나게 된 안대희 후보자,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일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안대희 후보자의 네. 지인들이 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네. 이렇습니다. 그 야당에서 수임 시절 그 자료를 뒤지면서 변호사 시절의 그 수임 자료를 뒤지면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미행이 붙은 것 같다더라라는 얘기를 안 후보자가 토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부 언론에서 이제 아들이 다니는 그 네. 회사에 연락을 해서 네.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네. 어떻게 입사를 했느냐, 네. 또 회사 생활 하면서 어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묻는 바람에 회사 생활이 좀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가족의 호소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무엇보다도 사건을 의뢰했던 중소기업인이 야당 의원들이 자꾸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무섭다. 이 내가 세무조사를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한 어려움을 그렇게 토로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총리 같은 그 중요한 공직에 나서게 된 후보자들,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만, 가족의 사생활까지 하나하나 이른바 이제 지체말로 좀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관행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요? 우리가 청문회라고 하는 관문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국민 대표기관을 통해서 공직에 과연 적합하냐를 네. 검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나 또는 그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증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네. 그분의 그 능력과 또 신상에 대한 그 각종 그 증빙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 막을 수 없다. 예. 그런데 다만 우리가 미국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네. 공직자 후보를 발표할 때 그 후보자의 기본 신상에 관한 사항, 네.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지 무슨 뭐 부동산 거래, 그다음에 각종 개인의 신상 네. 도덕성의 문제는 국가기관이 여러 기관들이 동원이 돼서 가령 뭐 FBI라든지 여러 기관들 우리로 치면 뭐 국세청 네. 이런 당국들이 동원이 돼서 충분하게 도덕성을 1차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네. 이 사람이 후보자다라고 내놓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언론이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막 다 뒤지고 이러는 부작용은 상당 부분 막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미국의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이 장기간 아주 혹독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언론이나 야당이 해봐야 별로 나올 게 없군요. 그렇습니다. 있다면 정부가 다 공개할 것이고. 예. 미국 워싱턴 특파원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예. 제가 미국 정치인들 검증은 안 해봐서, 네. 예. 그런 점을 좀 설명하시는데 일단 우리는 검증 기간이 너무 짧죠.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예. 야당과 언론이 하게 되는 셈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부터 인터뷰 음성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안대희 후보자를 안짱으로 부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팬들이 계십니다. 팬클럽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제의 낙마를 좀 달리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한 음성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짱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책임 총리가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 사퇴하기 바로 전날 또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교육부총리 만들어서 권한을 분리하겠다. 또 경제부총리 만들어서 권한을 나누겠다. 그러니까 안짱 입장에 봤을 때는 뭐 팔 다리 다 자르고 뭐 걸레 같은 총리를 굳이 내가 해야 되겠냐고 하는 그런 대쪽 같은 심정에서 뭐 결단을 하지 않았나. 뭐 검증 공세 어느 총리든 또 어느 장관이든 법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뭐 그건 당연한데요. 그거에 굴복했다기보다 그냥 그 안짱 성격상 그 본인 스스로 결단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많고요. 조수진차께 좀 네. 질문 드릴게요. 정치권에서 워낙 안대희 검사한테 당한 사람이 많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 총리직 성공적으로 하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도와줬다.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팬클럽 회장이라는 네. 신분을 좀 고려해서 네.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왜냐하면 이번에 그 안대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야당에도 굉장히 그 수사로 인해서 네. 고통을 받은 정치인이 있습니다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다든가 네. 드러내놓고 반감을 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대희 후보자 본인은요,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의 진짜 속내를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건방졌던 것 아닌가. 이런 굉장히 사적이고 속 깊은 얘기를 내놓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강골 검사라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건방졌었다고 얘기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그 안대희 후보자 처음에 지명됐을 때 기자회견이 한 번 있었고요. 네. 또 한 번은 사회의 재산을 헌납하겠다. 네. 이 두 가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안대희 전 후보자 지인들, 특히 검찰 고위 간부들 출신으로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 네. 안 전 후보자에게 다 좀 지적들을 했습니다. 아, 네, 겸손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처음에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네. 검찰총장 취임사 같다. 그래서 어떤 아.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없었다. 네.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 안대희 전 후보자가 어제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아주 친한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네, 예. 뭐라고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네. 네, 정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다. 앞으로 살면서 받은 은혜를 갚겠다. 이 문구를 보더라도 네. 좀 많이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네. 그 자성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안대희 후보자가 다양한 여야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앞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니 날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고 했는데, 네. 이른바 이제 답신이 온다거나 그런 비율도 굉장히 낮았고, 도와줄 수 없다는 답도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참 이 인간적인 관계와 이런 국정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될 그 절차를 거치는 거는 전혀 별건의 일이군요. 아마 이제 전화가 많이 연결이 안 됐다, 콜백이 네. 안 왔다, 네. 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아마 6.4 지방선거가 네.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네. 전화들을 직접 많이 받지 못한 거 아닌가. 네. 각자 지원 요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아, 또 네. 오히려 안대희 전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악연을 맺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박주선 의원의 경우에는 네. 전화를 받고 격려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안대희 후보자가 물러난 마당이니까 저희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문재인 의원이 쓴 운명이란 책인데요. 책을 한 장 싹 넘겨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대희 대법관님께 문재인 드림. 2011년 6월이니까 대법관 재직 시절에 문재인 의원에게서 자신의 자서전 운명이란 책을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눈길을 많이 끌고 있죠.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책을 보통 그러면 안대희 전 이제 지명자겠죠.의 서재에서 발견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네. 이 책이 홍제동의 한 책방에서 한 누리꾼이 구입을 한 다음에 본인이 이 컴퓨터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기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대희 씨 물건 하나 올려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제동 헌책방에서 구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책 자체를 기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네. 재산 목록 중에 하나니까 이 책마저도 기부를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냐 이런 씁쓸함을 담은 메시지를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 분의 말대로라면 안대희 후보자가 이제 증정받은 문재인 의원의 책을 헌책관에 판 거군요. 그렇죠. 본인이 팔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흘러 거기까지 간 거네요. 그렇죠. 본인의 서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홍제동의 헌책방에서 발견이 돼서 어떤 네티즌이 자신이 구매를 한 것이죠. 근데 안대희 후보자가 얼마 전까지 홍은동 사셨잖아요. 네, 가까운 그런 점이 공교롭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이 책을 쓴 시점이요. 네. 2011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네. 3주년 직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기도 맞고요. 또 네. 문재인 의원은 글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미음자 글씨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문재인 의원이 직접 쓴 것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책값을 높이게 누가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문재인 의원의 방명록과 한번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명록은 1월에 네. 서울역에서 분신한 이종남 씨 빈소에 문재인 의원이 남긴 글인데요. 바로 네. 이 특징적인 미음자가 같고요. 문자를 보면 양쪽의 글씨가 진짜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또 공교로운 점 하나. 네. 예, 안대희 전 대법관이 홍제동 바로 옆에 네. 홍은동의 한 아파트에서 24년간 살아왔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럼 뭐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헌책방에서 발견됐다고 올라온 이 사진은 안대희 후보자가 직접 증정받은 책이 맞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읽으신 뒤에 다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좀 이렇게 팔을 거나 그랬을 수 있겠네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네, 지난해 12월에도 홍준표 네. 이번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후보도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죠. 네. 지난해 12월에 그 김용옥 선생이 홍준표 의원에게 직접 사인을 해서 준 책이 헌책방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서재를 치우라고 네. 보좌관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직접 책을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네. 그 일이 떠오르네요. 네. 자, 선물 증정받을 때 그 책이 흘러가는 경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은 이런 홍역까지 치르게 되는 일이 좀 있겠군요.